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닥센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구만 통해 닥센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월요일의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제가 전일, 정재훈 멘토랑 손을 꼭 붙잡고, 예. 명량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관객 수가 1600만을 돌파한다고 하는데요. 이 명량이라는 영화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좀 재미가 없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관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바로 역사 전문가 설민석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더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 꼭 한번 보고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더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역시 주식도 마찬가지죠. 제 설명을 듣고 주식을 보는 것과 설명을 듣지 않고 주식을 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본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재미와 그리고 감동까지 얻어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참여 방법이에요. 자,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자, 전화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문자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거든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셔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포트폴리오 기법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이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왜 이럴까요? 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행태입니다. 기관. 얘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고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뭐 하는 짓일까요? 도대체. 개인들도 안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옮겨타기. 그죠? 심하게 옮겨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옮겨타기. 어디? 코스피, 코스닥.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정답은 수수료. 그죠? 딱 추잡습니다. 왜 수수료 때문에 이 짓을 할까요? 싶을 정도로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증권사의 모습을 보면 증권사가 지점 통폐합이 된대요. 그죠? 지점 통폐합. 그 다음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실적이겠죠. 그죠?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옮겨타기. 안 해도 되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실적이라는 수수료라는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증권사가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테고, 그만큼 증권사가 지금 지점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기관의 이러한 행태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들. 자, 첫째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첫째는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얘들의 행태를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심지구두 매매. 심지구두 매매. 그죠? 자, 이게 돼야 되겠죠. 강한 마인드. 그죠? 마인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흔들리는, 장에 따라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흔들리는 매매는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늘 지금 올라오는 쪽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금일도, 자,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오늘 하락했는 반면에 오히려 지수는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바닥을 찍고 턴을 하게 되면 시장은 가파른 상승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근거를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제시를 해드렸죠. 그 점도 꼭 좀 다시 보기로라도 돌려보시면서 근거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제가 573포인트까지의 순항률을 말씀드렸는데 건전한 조정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가야 될 종목군들, 즉 종목 집중하시라는 전략도 맞았고 가야 될 종목군들은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제약 드디어 7,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지금 수익률은 7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바로 TK케미칼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TK케미칼도 오늘 14%대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갈 종목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병군의 멘토, 예병군 멘토의 종목. 이것은 좀비처럼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 꼭 좀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어디를 입혀서 그러느냐? 바로 더 이상 입 아픕니다. 성장성.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죠? 별표. 돼지꼬리 땡땡. 그죠? 너무 강조해서 이제 이 더 이상 이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 성장성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네버 다이. 그죠? 네이버 다이 할 뻔했습니다. 그죠? 네버 다이. 그죠?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심지 굳은 매매만 하셨으면 이 장에서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제약도 제가 시청자분들이 몇 분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제가 4,000원, 4,200원대 추천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 3,400원까지 꺼졌어요. 그러니까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본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수익에서 2%, 3%대 파신 분도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0% 갔다가 저렇게 플러스 70%가 저렇게 금방 올라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장성은 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증모제, 연모제 시장. 에이, 염색하는 시장이 뭐 커지겠어? 여기 서울경제TV만 봐도 염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저희 스태프분들 중에 상한가 머리로 빨간색으로 염색을 싹 말아 올리신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셨어도 여러분들이, 이 증모제, 연모제 시장, 중국에서 충분히 승인이 났다는 거, 그것도 얘기 드렸고요. 중국에서 승인이 나면서, 자, 차트가 꺼졌습니다. 빠졌어요. 그죠? 차트 62평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여기로 내려갔어요. 쫄쫄쫄쫄 그러면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쭉 내려갔어요. 그럼 성장성이 죽어버립니까? 아이고, 성장성 다이. 이거 이래 됩니까? 아니죠. 예. 이걸 일부러 노린 거예요. 이거 보고 너가 팔아라고 노린 거예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두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TK케미칼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데드크로스 났으니까 팔아야 돼요. 기관이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팔았으니까 팔아야 돼요. 그거 아니죠. 결국은 성장성을 등에 업고 다시 올라옵니다. 좀비처럼 스물. 그죠? 기어 올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이제 다시 47,00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반대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던지셨던 분들이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장성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성장성에 대해서 피를 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드렸느냐? 이것만이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것만이 저를 살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시장 얘기 여기까지 좀 하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순항률이 좀 보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예각기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각기법 원칙 3강자입니다. 강자 이거 백날 하면 뭐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너무나 잘못 배워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차트에 당하고 수급에 당하고 수급에 속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카드라 이런 얘기에 속습니다. 그래 성장성을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말 강연에 갔습니다. 주말 강연에 가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주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집을 사듯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을 얼마 만에 팔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3일요! 이러면서 집을 3일 만에 팔고 싶으시답니다. 자, 어떤 분 20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주식이 집이었거나 여러분들 주식을 진짜 집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집으로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만은 원래 천재들이 그림 못 그리고 악필이에요. 그 아직 집이 있습니다, 그죠? 집이 정말 천재예요, 저는. 집을 이렇게 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천재입니다, 저는. 근데 집입니다. 집인데 자, 이 집을 딱 샀는데 이 집에 땅은 어떻고, 그죠? 여기 물 새는 데는 없는지, 그죠? 수압은 괜찮은지, 그죠? 그리고 교통은 편리한지, 그죠? 이게 그리고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을지를 고민을 합니다. 집 살 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등기부 등본까지 다 꼼꼼히 띄보고 사죠. 그죠? 등기부 등본. 자, 이렇게 사는데 이 집을 이틀 만에 팔아요. 이틀 만에.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주식하고 집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팔고자 하십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이게 진짜 돈을 여러분들 싸들고 가서요. 증권사 갖고 요 주식 얼마나치 사주십시오 하고 딱 돈을 놓고 증권 증서를 받아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주 매매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거래를 하니까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수익금이 딱 나오죠. 그죠? 수치상으로 딱 표시가 됩니다. 플러스 200만 원 갔다가 플러스 200 갔다가 마이너스 100 갔다가 다시 플러스 300 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럼 플러스 200대 팔고 마이너스 100대 다시 잡고 플러스 300대 다시 팔면 안 되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느냐? 안 돼요. 힘듭니다. 이건 전문가들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라는 건데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가르쳤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형주. 장기해라. 물리면 장기대. 이거, 그죠? 물리면 장기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장기해라. 수익 나면 단기대. 이것도 물리면 장기야. 이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는 칼같이 손절하라고 얘기합니다. 대형주는 손절하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이게 나도 뭐 올라오게 되면 원망 들을 것 같거든. 그죠? 그리고 대형주 사실은 많이 꺼졌다가도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다. 그죠? unknown. unknown. 영어로 적죠, 뭐. unknown. 네. unknown. 네. unknown이에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마음으로 사시되 제발 여러분들을 믿어라. 본인들을 믿으시면 된다. 본인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어차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마인드는 없다. 그런데 그 본인들에게 확신을 얻기 전까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살펴라. 뭐를? 성장성을. 그리고 미래성을. 그리고 성장성, 미래성, 근접성, 그 다음에 효용 가치성, 이거 다 살피라. 접근성 등등,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성장성.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 산업 동향. 자,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쟤하고 눈이 똑같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재용 부회장이었죠. 이재용 부회장. 내하고 눈이 똑같았어요. 왜? 전반기에 사물인터넷 그렇게 여러분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사물인터넷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재용 부회장께서 제 방송을 딱 보시고는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를 샀습니다. 어디? 미국에. 스마트 싱즈라는. 그죠? 사물인터넷 플랫폼 회사.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봤다라고. 그죠?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이재용 부회장님과 제 마인드가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는 얘기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산업 동향이에요.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이게 아니에요.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내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가까운 친구가 묻습니다. 너 그 종목 왜 샀어? 골든 크로스 나서. 그 종목 왜 샀어? 외국인이 말 샀어.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데? 몰라!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냐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 하시는, 행위는 뭐냐면, 그 종목 왜 샀어? 이런. 많이 빠졌어! 올라올 끼야! 그죠? 자, 이게 주식시장이 참, 이렇게까지 허무하고, 이렇게까지, 허황한 시장이고, 이렇게까지, 근거가 없는 시장인지, 여기 들어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예. 참,
많이 허탈해요, 사실은. 공부는 진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허탈해요. 전문가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조금 사실상 허탈합니다. 허탈한데 그건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 배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가해를 잘못한 학생은요. 오투자가 아니라 오답 노트를 작성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오분석을 하죠. 오인을 어떤 기초 지식에 대한 오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의 오인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배운 학생들은 오히려 사실은 투자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외비를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을 마치 그것이 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은 분명하게 이런 이유들, 이런 성장성에 대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그 성장성에 대한 이유들로 올라오니까 차트가 좋아지는 거고, 차트가 좋아지니까 선행 스팬이 올라오는 거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차트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이런 겁니다.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데 늘 오르고 난 다음에 뉴스에서 혹은 기사에서 오르고 난 이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유가 나오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차트가 선행이고 그런 어떤 호재, 그 다음에 성장성 이런 것들을 후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성장성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미리 우리가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그 예각기법 제3강좌 중에 바로 여러분들의 불신에 대한 부분하고 과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불신. 불심이 아니고요. 그죠? 과신. 그죠? 과신. 불신은 뭐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불자. 그죠? 믿을 신자. 그죠? 믿을 신. 불신이. 그죠? 불신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인을. 성장성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괜찮은지도 알고 들어갔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괜찮은지도 파악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차트 데드크로스에 깨져버립니다. 데드크로스에. 그죠?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탁 팔리고 싹 올라가죠. 이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동성제약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죠? 동성제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한번 보세요. 금일도 가격 제한법까지 올랐는데, 자, 제가 이거 지금 익절가 잡아드렸습니다. 익절가 잡았는데, 익절가 전혀 터치 안 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자, 예병군 멘토가 얘기했던 구간대가 4,000원대였습니다. 여기 5월달이었죠. 그죠? 4,000원대 요 부근에서 얘기 싹 했는데, 싹 올라가더니만 바로 꺼졌어요. 데드크로스 다 났습니다. 여기 보셔도, 데드크로스 다 났어요. 그죠? MACD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MACD 많이 보시니까 볼린저 밴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지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ACD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저희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봐보세요. 자, 요거를 쭉 올려야 되네요, 그죠? MACD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미 데드크로스 났어요, 그죠? 여기서 났어요. 여기서 추천해도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어요. 아하. 잘못 들어갔네. 예병군만큼 말 믿을 거 못 되네. 그죠? 여기에 3,400원까지 딱 꺼지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병군 멘토님 이렇게 하시던 분이 예병군 씨로 바뀝니다. 그죠? 예병군 씨로 바뀝니다. 그런데 자 여기 싹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멘토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참 허망한 시장입니다. 성장성을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자 여기에 몇 개월을 주면서 이렇게 빠졌어요.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자 이게 자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자 여기서 4천 초반대에서 4,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 4%대 수익. 이게 뭐가 중요해요? 자 이게 마이너스 10% 갔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손실 처리를 안 하면 손실이 아니에요. 그죠? 수익 확정을 안 하면 수익이 아닙니다. 자, 또 꺼졌어요.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루 2% 오르고, 하루 3% 떨어지고, 하루 2% 오르고, 하루 1% 오르고, 하루 2% 떨어지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이걸 내가 4월 달부터 지니고 왔어도 5, 6, 7, 8 4달 만에 70%가 넘는 수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뭐가 중요한가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실적이 이게 적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적자에서 추천하나 그랬죠, 그죠? 적자 맞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명확했기 때문에 추천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성장성은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서 고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종목, 두 종목에서 70%, 80%대 수익률이 나와야, 그것도 비중을 크게 실은 종목에서 70%, 80%대 수익률이 나와야 한 해 수익률이 7, 80%를 맞춰 나간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성장성입니다. 그죠? 산업 동향이고. 그거였던 겁니다. 그죠? MACD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MACD 제가 못 봐서 여러분들 이거 손절 안 시킨 거라고 생각하세요? MACD 나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보여요, MACD. 거래량도 다 보여요. 다른 거 다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 못 속인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MACD가 이렇게 밑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어도 결국은 거래량에서 힌트를 잡았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MACD 갖고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요? 이 성장성은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나면 없어집니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뚫고 내려오면 그게 없어져요? 없어집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쭤볼게요. 그게 없어지는 시장인지. 자, 오늘 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TK케미칼이에요. 이것도 들고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죠? MACD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래량 속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트리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래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서 차트쟁이 비난 일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차트쟁이입니다. 제가 차트쟁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 차트를 봅니다. 근데 차트만 보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차트도 볼 줄 압니다. 차트를 봅니다. 그러나 차트만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였어요. 근데 차트쟁이 비난 일색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시면 안 되고요. 과시는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과할 정도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과할 정도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과신하게 되는 순간 종목을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믿음이 많이 생기는 경우예요. 믿음이 많이 생기니까 자, 이거를 산업 성장성이 산업 동향상 떨어질 게 뻔한데도 들고 가는, 즉, 보유하고 갑니다. 자, 사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종목을 드렸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작년도 10월 달이었어요. 작년도 10월 달에 이 서울경제TV를 처음 출연했습니다. 주식 성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 대박 플러스를 또 출연했습니다. 대박 플러스 여러분 1회분 방송에 보면 제가 RF텍 크로바 하이텍을 추천한 게 있어요. 요게 그때까지만 해도 무선 충전에 대한 성장성이 있었죠. 그죠?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느냐.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즉, 쓰시는 시간대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무선 충전 기술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RF텍 크로바이텍을 대박 플러스 1회분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 수익률이 30%가 둘 다 넘어갔죠. 그죠? 확인해 보세요. 대박 플러스 1회분.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대가 넘어갔는데 요걸 익절가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키가 작은 놈이 될 것 같아서 익절가를 딱 잡아두니까 딱 추세가 꺾이면서 결국은 RF텍은 크로바이텍은 30%대 수익률에서 차익 실현하게 된 거고 RF텍은 플러스 9%에서 차익 실현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RF텍 크로바이텍을 저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산업 동향상 죽어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무선 충전주가 올해부터죠. 그죠? 급속 충전이 나오면서 산업 동향상 안 좋아진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주를 추천했던 무선 충전주를 욕하기 시작했고 급속 충전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신을 했는 경우입니까? 안 했는 경우입니까? 아니죠. 내 말이 틀렸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익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 산업 동향이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잘 올라왔어요. 잘 올라왔는데 갑자기 산업 동향이 꺾였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지금 저희 또 잘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잘할 때는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죠?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죠? 3개월에 한 번씩. 그만큼 급변하게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발빠른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LG전자 회장이 스마트폰 좀 늦게 대응했다고 LG전자 사장이 경질됐습니다. LG전자. 그죠? 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신과 과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착오죠. 그 착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신도 하면 안 되고 과신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가운데 중. 그죠? 가운데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장은 유기적이고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자, 시장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갑자기 공장이 가동 중단이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갑자기 삼성전자는 또 노조도 없는데 갑자기 노조가 쟁의를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근데 시장에서 늘 이렇게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최근 들어 삼성전자 오늘 신저가 만들었죠. 52주 신저가. 야,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주가 왜 이럴까요? 유기적이다.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죠? 희노애락, 애오욕, 칠정. 요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올라올 때 기쁩니다. 아하하하하. 그 다음에 떨어지니 성질나요. 이런 성질납니다. 그죠? 많이 떨어집니다. 슬프다. 그죠? 다시 올라갑니다. 기쁩니다. 그죠?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애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게 희노애락, 애오욕인 거예요. 그 칠정이 생기는 거죠. 7가지의 마음. 그죠? 그게 이 주식시장에 녹아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유기성과 뭐를 가지고 있느냐?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나 유기성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뭐냐 하면 시장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심리적인 얘기에 대한 얘기고, 이 변동성은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의 상황. 시장 상황. 이거는 꼭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매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불마켓에 대한 요인과, 그죠? 불마켓. 정말 천재예요. 악필입니다. 베어마켓에 대한 요인. 그죠? 이거를 참고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시장이 불마켓이 될 요인이 뭐 있을까? 참고를 해봤습니다. 뭐 자넷 앨런의 연설문에서 크게 나쁜 거 없었다. 지금 그럼 미국이 추가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게 과연 악재일까?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을까? 체크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체크해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뭐 주말 사이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어마켓 시장 쪽은 근거가 좀 떨어지네. 그럼 불마켓 시장 쪽은 뭐가 있을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 동향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산업 동향 개선. 그죠? 그리고 중국이 좀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미국도. 쌀미자 쓰면 되는데. 그죠?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서로 크게 나쁘지가 않네? 그럼, 어떤 좀, 베어마켓에 대한 강한 요인들이 뭐 있을까? 아무리 체크를 해봐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상승적으로 보면 돼요. 근거를 자꾸 잡아보세요. 근거를. 그게 변동성을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걸 못 하시겠다 하시면, 이걸 아침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 다니신 분이. 못 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강의를 하죠. 점심에도 강의를 합니다. 하루 종일 예병군 멘토가 수시 때때로 나옵니다. 어디를 틀면, 서울경제TV를 틀면, 하루 종일 나와요, 그죠? 어쩔 때는. 자,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언제 저렇게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한테 시장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죠. 변동성을. 그죠?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속적 성장. 성장 섹터만이 해답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성장성이에요. 이 모든 얘기들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어요. 성장성만이 해답입니다. 정말 수준 있는 성장성. 뇌를 살려줄 수 있는 성장성. 외산능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성장성. 이 성장성만이 해답이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딱 얘기를 해요. 자, 네가 봤을 때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 네가 봤을 때는 아니나?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 성장성이 높다.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부동산 그 버블이 꺼지면서 꺼졌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겠나? 아니다, 친구야. 네가 일본을 못 가봐서 그렇다. 예병군 멘토가 일본 가보다 그러는데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죽은 게 아니라 하더라. 내가 봤을 때도 그렇다. 소니가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더라.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 죽었다 하더라. 그죠? 또 도요타가 죽었어도 죽었다 하더라. 이거 죽은 이유는 바로 전후 세대에 너무 편하게 젊은이들을 해준 거예요. 전후 세대들이 돈을 정말 경제 성장을 이뤄놓고는 젊은이들을 너무 편하게 해준 거예요. 젊은이들. X세대, X제너레이션. 그죠? 너무 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 X세대 때부터 일본에서 한참 붐이 일었던 X제너레이션부터 어떻게 됐느냐. 영어를 전혀 못하게 된 겁니다. 걔들이. 그죠? 맥도날드 햄버거를 마크도나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빅맥을 빅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어를 못해요. 여러분, 일본 지하철 가갖고 영어로 말 한번 걸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일본에 가서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니주 니가 에고대 나니 22가 영어로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대학생이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22를 22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투스 이래 얘기합니다. 2가 2개 있다고. 2가 2개 있다고 2에 복수형을 써서 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죠? 예. 이런 애들이 결국은 소니를 말아먹은 거고 도요타를 말아먹은 겁니다. 글로벌 시대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자국주의, 국수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버블이 꺼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성을 이어가는데 뭐 갖고 성장성 이어갑니까? 청년들의 어떤 열정 그런 걸로 이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아직은 가능성이 많은 국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있고요. LG전자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뿌듯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많은 국가예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글로벌화 시대에 적응이 되어 있는 인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못하는 젊은 친구 없습니다. 게임만 해도 그 친구는 대단한 인터넷 열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락한다고 인터넷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더라도 우리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여기서 정부 정책까지 가미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 초이노믹스, 그죠?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 41조.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은 상승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성장성이에요. 그 성장성을 체크하는 것들은 이런 상식적인 선상에서 여러분들 체크하시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속 내 머리를 돌려보세요. 머리를 굴리세요. 머리 그냥 이거 뭐 여기 어디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놔둔 거 아닙니다. 머리를 계속 굴리세요. 머리를 굴리다 보면 이래 터집니다. 그죠? 터지는데 이걸 안 굴리다 보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그죠? 머리 계속 굴리세요. 그거 싫으시면 하루 종일 서울경제TV만 보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하루 종일 나와요. 그죠? 서울경제TV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돼지꼬리 땡땡. 그죠? 자,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종목 분석에 대한 얘기예요. 깊이 있는 종목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병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종목 분석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맙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면 되는데 종목 분석을 되게 깊이 있게 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종목 못 버립니다. 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종목 분석 깊이 있게 하면 뭐가 되느냐? 짝사랑합니다. 이 종목은 빠지면 안 돼요. 뭐 빠지면 안 돼? 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받칩니다. 받쳐지나? 받쳐지면 이상하지. 그죠? 짝사랑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짝사랑하는 매매가 결국은 어떤 식의 병폐를 또 가져오느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요. 분명히 기사가 안 좋은 게 나와요. 근데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저렇게 기사가 나올 때 누가 그 카드라 뉴스를 거꾸로 읽자.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올리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다. 뉴스 거꾸로 읽자 이런 얘기를 적용시켜버립니다. 택도 아닌 곳에다가. 그래 들고 가버려요. 산업동향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종목에 대한 오직 짝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물대기식. 그죠? 그 다음 또 뭐 하게 되느냐?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기사거리만 읽으려고 합니다. 나쁜 기사거리는 안 읽으려고 해요. 아예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매수 전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매수 전후의 마음가짐. 자, 그러면 매수 전하고 매수 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저런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대다수 모르시더라고요. 몰라서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해드리는 겁니다. 자, 매수 전. 제가 이런 얘기 써드릴게요. 차도남, 차도녀. 그죠? 매수 후, 따촌남, 따촌녀. 이게 뭐냐면, 매수 전에는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처럼 냉정하게 종목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한 냉철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가격대 안 주면 안 사겠다. 매수가 딱 정해놓고 안 주면 안 사면 됩니다. 매도가 정해놓고 안 주면 안 팔면 됩니다. 그죠? 그 매수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가운 도시의 여자가 되는 얘기예요. 그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종목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촌사람, 촌남자가 되라는 얘기고 따뜻한 촌여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별로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들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따뜻한 촌남자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 제 종목이 한 번이라도 떨어졌다고 해서 버립시다! 이거 안 좋아요! 버립시다! 이래 얘기한 적 있습니까? 매도하세요! 하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SK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매도하세요! 버리세요! 동성제약 많이 빠져서 버리세요!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TK케미칼 많이 빠졌어 버리세요!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저 제 종목 그렇게 쉽게 버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촌에서 태어났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촌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청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제 종목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애착은 바로 성장성에서 나왔다는 거. 또 성장성이야! 또 성장성! 또 계속 성장성이야. 그죠? 성장성에 대한 얘기. 자, 여러분들 지겨우셔도 돼요. 내 지겨워도 이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예, 성장성이 해답을 늘 줬으니까. 내가 이것만 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매매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은 성장성에 기인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지막입니다. 기계화된 매매 전략을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심리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심리를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스탑로스, 트레일링 스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화된 매매는요, 사실상 예병군 멘토랑 같이 하시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기계화된 매매는 꼭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 익절가, 이 손절가는 결국은 스탑로스고요. 그죠? 이 익절가는 결국은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이익을 보존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익을 여기까지는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가면 이렇게 쉽게 70%, 80%, 100%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잡아놓으면 절대 이 70%, 80% 수익률은 안 나와요. 여러분. 괜히 이거 기다리다가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스탑로스하고 트레일링 스탑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한 매매법이라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예, 멍개고 또 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릎잡이 이론, 어깨팔이 이론. 그죠? 머리, 어깨, 무릎. 예, 그거 아니죠. 그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올라올 때는 무릎이다.
이렇게 추세를 꺾고 내려가면 그게 어깨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키가 큰 놈이냐, 키가 작은 놈이냐. 그 종목에 대한 예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대박 플러스 시간 때, 여러분들께 대박 플러스에서 제가 들고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런 시간을 특집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 대박 플러스 시간 때는 주식 승천에서 제가 들고 나왔던 자료 화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목을 왜 이 시점에서 잡았는지, 이 종목을 이 시점에서 잡아서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어떤 측면에서 이 종목을 잡고 올라가서 익절가를 어떻게 잡았으며 그게 키가 큰 놈이었든지 작은 놈이었든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절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자랑해서 못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성들이 어떻게 전부 다 올라왔는지도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은 조금 특집으로 꾸며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다음 주 월요일 날도 고정, 다다음 주 월요일 날도 채널 고정, 쭉 고정. 아시겠죠?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